안녕하세요, 섭입니다. 129 시리즈 호보백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직전 영상에서는 스케치를 했었고요. 이 마분지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제가 항상 했던 십자 패턴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조금 두꺼운 마분지를 쓰고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얇은 마분지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선 십자 패턴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종이로 대충 만들어 본 사이즈가 이거잖아요. 지금 앞판이자 뒷판인 도안, 이것보다 조금 크게 재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이징하는 영상에서는 이 주변으로 U자 모양으로 8mm 정도씩 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먼저 이 8mm가 들어가지 않은 도안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쯤을 접히게끔 만들 거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알아서 떨어질 정도로, 이쪽이 조금 잘라지더라도 뒤쪽에서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을 같이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둘을 이어서 접히게끔 만들면 이거는 딱 십자로 접히는 도안이 되는 거죠. 정확히 직교하는 90도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맞아 떨어지고 반대로 접었을 때도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면 됩니다. 이 상태로 우선 높이를 먼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폭은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높이 같은 경우는 14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140을 제가 먼저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금만 긋는, 가이드만 긋는 식으로 만들 겁니다. 우선 한쪽 어차피 140이니까 이 절반, 이 가운데서부터 70이죠. 살짝 자국만 내고 이 뒤까지 자국을 낸 다음에 이 둘을 이어서 자르진 않을 거고 살짝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금만 그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짝 찍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면 이 높이가 140입니다. 14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폭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 위쪽 같은 경우는 220을 잡았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250을 잡았는데 그 격자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 위쪽에 22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쪽만 하면 되겠죠. 한쪽만 하면 되니까 220이면 절반이 110이니까 여기가 가운데서부터 110인 위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220이겠죠. 그리고 절반이 125니까 지금 이렇게 살짝 접어보면 125. 지금 여기와 여기 이렇게 길이 차이가 조금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둘을 이어서 살짝 가이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느낌처럼.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220의 절반 110이죠. 그리고 높이 140, 그리고 이쪽이 절반 250의 절반 1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여기 밑으로 살짝 곡선되는 이 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 이 곡선되는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을 때 대충 한 1cm 정도 내려오는 위치 정도가 돼요. 그러면 1cm 내려오는 위치도 제가 살짝 가이드로 이 모눈종이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1cm 정도 내려온 위치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그 비례를 기준으로 격자처럼 만든 다음에 그 격자에 대해 스케치를 해서 곡선을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좀 이 방식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는 게 좋아서 곡선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약간 격자처럼 방한지처럼 만든 다음에 스케치를 해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약간 스무스한 곡선처럼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이런 완만한 곡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곡선을 하나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제가 스케치했던 곡선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고 그린다라기보다는 살짝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도 제가 곡선을 살짝 줬었네요. 이 느낌으로는.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살짝 곡선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지금 이 느낌처럼. 제가 스케치상에서는 요 폭, 이 위쪽에를 220으로 맞췄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임의로 스케치를 하면서 그랬었는데, 이쪽이 직선으로 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쪽 곡선을 먼저 만들어 보고 해볼게요. 물론 나한테 맞는 이제 원형이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딱 반지름이 같은 그런 원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살짝 타원 느낌이 나는 그런 곡선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짝 저는 가로로 긴 느낌이기 때문에 딱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원보다는 이 밑에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길쭉한 나오는 곡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느낌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쪽이 직선이거든요. 요 직선인데 여기서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곡선으로 들어오는 느낌. 여기는 직선보다, 이쪽 직선보다 이걸 가이드 삼아서 정말 살짝 곡선으로 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보통 곡선이나 이런 거는 사이징만으로는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뉘앙스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안을 실제로 스케치를 해보면서 만들면 조금 더 낫습니다. 약간 길쭉하게 떨어지는, 지금 완전 직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곡선, 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쭉하게, 정말 완만하게 되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쯤에서 직선이 살짝 있다가 여기서 살짝 더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위쪽 같은 경우는 220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작아질 것 같아요. 이쪽 한쪽이 6mm가 줄어들었으니까 양쪽으로 12mm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직선으로 살짝 가다가 곡선을 살짝 안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짝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십자 패턴이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양쪽을 자유곡선을 대칭으로 그리기가 정말 좋잖아요. 한쪽을 자르고 나서 나머지를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양쪽을 접어서 자르는 것보다는 한쪽을 먼저 자르신 다음에 접어서 반대를 자르시는 게 좋고요. 곡선은 자를 때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천천히 잘라버리면 됩니다. 내가 스케치한 대로.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여기부터. 물론 한 번에 안 자르셔도 돼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절반이고 뒤쪽이 조금 떨어지네요.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버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 반대편
또 이렇게 접어서 요 라인 그대로 대고 자르는 거죠. 자,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8mm씩 더 있는 도안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보강 도안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십자 패턴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더 크게 잘라서 십자 패턴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십자로 접히게끔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것을 이대로 겹쳐서 올려둡니다. 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도안을 기준으로 절반만 아웃라인을 그려줍니다. 어차피 마분지다 보니까 제가 송곳으로 금을 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절반만큼이 이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8mm만큼씩을 더 그려줄 겁니다. 그려줄 때는 자로 재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디바이더를 쓰시면 돼요. 디바이더를 제가 8mm만큼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도안에서 바깥쪽 사이즈였잖아요. 여기에 딱 걸쳐 놓고 디바이더로 지금 8mm만큼을 제가 이렇게 잡아 놨거든요. 이것을 살짝 그려줍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8mm만큼씩 있게끔 도안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자르시는 거죠. 제가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송곳으로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 라인을 그대로 대고 잘라줍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스케치했던 그 사이징이 나오는 거고요. 이 도안 자체가 겉판, 특히나 이제 앞판과 뒷판의 메인 도안으로 쓸 도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절반만큼이 재단이 됐고요. 요 나머지도 이렇게 접어서 똑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스케치하는 것처럼 디바이더로 나머지 8mm도 그려버릴게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조금 적어둘 건데,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되다 보면 이제 정확한 사이즈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맨 위쪽, 여기죠? 여기를 직선 길이로 했을 때는 실제로는 제가 이제 이쪽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21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2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8mm만큼씩 제가 더했고, 이 아래쪽, 근데 이 아래쪽도 이게 지금 240, 왜냐면 이쪽 끝단 쪽이 250 정도가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250에서 이렇게 삐쳐나온 것을 제가 곡선 처리했으니까 실제로 이 아래쪽은 240입니다. 지금 제일 넓은 쪽이죠. 여기서 240, 여기까지 240이고, 높이가 실제로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곡선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잘라진 구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136 정도? 136 정도 되는 도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앞판이자 뒷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도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이 8mm만큼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보강도 아닙니다. 보강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이 지퍼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이 보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느질 라인만큼 한 3에서 4mm만큼씩 작게 잘라줄 겁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바이더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잘라줍니다. 이만큼은 이 도안이 나중에 이제 보강을 제가 재단했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옆판, 밑판, 옆판이 하나 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마저 만들어 볼 건데 실제로 우선 임시 사이즈로 해서 제가 잡아놨던 게 560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높이는 60이에요. 하나 가져올게요. 이게 지금 540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우선 조금 더 큰 것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뒀고 제가 이것을 먼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60mm 이 밑면의 두께인 거죠. 60mm의 전체 길이는 560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고민한 것을 가지고 이 560을 조금 더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라서 우선 십자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60에 560짜리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된다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길에 대해서는 이쪽에 제가 줄자로 재는 방법을 예전에 카메라백 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길이로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서 오는 쪽 이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여분을 조금씩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이걸 지금 8mm만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mm만큼 라인을 이렇게 살짝 이제 그린 다음에 이 곡선, 특히 90도로 꺾어지는 쪽, 이쪽에서 여분을 한 3mm만큼을 조금씩 주면 아마 거진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죽 두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얹어박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가만히 되는 그런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mm만큼을 이렇게 해서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그대로 줄자로 재볼게요. (1~2mm) 정도 오차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250이거든요. 이 가운데 4mm 라인 기준으로 여기가 250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라인이 절반을 기준으로 250 더하기 3mm만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길이 같은 경우는 250, 250 그리고 여기서 여분 3을 더해서 506이죠. 네, 506mm가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사이징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밑판 같은 경우는 좁아지는 라인이 아니라 평평한 이 60mm의 폭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 폭이 지금 제가 250 정도로 이제 잡아놨었는데 250보다는 딱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 이제 곡선이 확 돌아가는 라인에서는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원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는 한 이쯤까지는 이게 60mm로 오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라인을 그려준다라고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까지는 이제 이 60mm 폭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점점 좁아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20mm로 좁아지는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20mm 라인이 되게끔 한번 살짝 그려 놓을게요. 여기가 10.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좁아지는 라인으로 한 게 결국에는 253이 되게끔 저는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자. 딱 10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딱 100이거든요. 100이면 나머지 153이 이렇게 좁아지는 라인처럼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쯤 됩니다. 이쯤. 요 라인쯤. 이쯤까지 오면 돼요. 이쯤까지 오면은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서 살짝 스무스하게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곡선을 살짝 주다가 직선으로 여기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쪽을 잘라 버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나머지 이 한쪽만 해놨으니 여기도 접어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까 체크했던 정보들을 다 써두는 거죠. 여기까지가 100이고 이쪽이 60 그리고 이쪽이 20 여기서 여기까지가 153 이게 이라고 적어둘 거고요.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사이징했던 요 도안 이 둘레와 이렇게 8mm만큼 여분이 있는 이 둘레 사이의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살짝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직선이라고 쳤을 때 이러면 살짝 지금 여분이 있는 느낌인데 가죽의 두께나 그런 거를 여기서 3mm만큼 올라가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괜찮은 느낌이고요. 이 둘레 길이로 똑같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한번 재볼게요. 네, 살짝 부족한 느낌이죠. 이 끝단 여기 맞춰서 이렇게 얹어 봤을 때 이러면 제가 원하는 정도가 얼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나름의 계산을 했지만 가죽의 두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단하자마자 한번 체크는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안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20mm짜리 이제 링을 쓰고 이 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이 끈을 이제 대충 만들어서 쓸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다른 도안을 낼 필요는 없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디테일을 하나 살짝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똑같이 원형으로 디테일을 넣을 거긴 한데 이거는 선택사항이라서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안쪽에 뭐 주머니나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이게 큰 호보백이 아니잖아요. 큰 호보백이면 별도의 주머니로 고민을 할 텐데 이거는 정말 소지품만 넣는 미니 호보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작은 주머니나 뭐 지퍼 주머니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입구도 이제 20mm 폭으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다 보니까 굳이 넣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넣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설명란에 링크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서 제가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이제 하나, 두 개 이제 할 테니 뽑은 다음에 같이 붙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은 스캔이 이 사이즈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 봤고요. 한번 다른 사이즈로도 제가 하는 방법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